이 한자가 뭡니까? 이 한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빠가자리라고 해도, 아무리 대가리가 안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한자는 알 겁니다. 사람인이죠. 사람인인데 제가 아주 예전에 어렸을 때 한문 학원을 다닐 때 그 사람인이란 한자를 외우면서 이 한자를 설명해 주셨던 당시 선생님이신 분이 그 당시에 굉장히 나이대가 높으신 지긋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인은 사람 한 명이 서로 기대 놓은 거를 나타낸 거다. 지금 마우스가 흰색이라서 제가 표시하는 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사람 한 명을 됐다. 사람 한 명을 기대 놓은 게 사람인 한자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서로 의지하면서 생활하는 어떤 동물이 아니긴 하지만 어떤 생명체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에게 기대면서 살아간다. 옛날에 말입니다.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특히 80년대에는 우리 사람이란 의지하고 사는 동물이니까 그 의지했던 어떤 반경이 되게 넓었습니다. 넓었어요. 가족들도 뭐 사촌까지는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의지했었고 가족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이 응답하라 1988처럼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마을 사람 다 같이 모여서 뭐 회의도 하고 서로 놀고 힘든 거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동네 친구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놀고 저는 물론 1988 시대가 아니지만은 초등학교 때 동창들이랑은 좀 이런 관계를 유지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동창이랑.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되게 고마워요. 왜냐면 지금도 그 친구들 몇 명이랑 끈끈하게 같이 지내고 하니까. 그런데 이 1988이 가능했던 이유가 이때는 아파트 시대가 아니라 주택 시대입니다. 늘 담이 알려져 있고 늘 그 담만 넘으면 상대방 집으로 가고 있고 집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가 아니니까 마당에서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나갔다가 저기 누구 김씨 아저씨 김씨 아줌마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접점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하면서 이런 집들을 밀어붙이고 재개발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아파트 시대가 들었습니다. 아파트 시대. 그러면서 더 이상 동네 사람들과 의지하는 거는 저는 없어졌다고 봐요. 없어졌어요. 근데 옛날에는 아파트에서 막 반상회 이런 거를 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그러면서 어떤 아파트 입주민들끼리 그래도 매일 보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접점이 있고 뭐 길 가다가 보이시는 할머니들 저는 되게 친하게 지냈던 걸로 기억해요. 집안에 뭐 자주 보는 할머니들 밑에 집 사는 할머니, 막 앞집 사는 할아버지, 윗집 사는 아주머니 이런 사람들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집에 아무도 없고 집문 잠겨져 있으면은 앞집 할아버지 집에 잠시 가 있다가 집에 들어오고 아니면 밑집 아주머니 집에 가 있다가 집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물론 그 반경은 좁아졌지만 그 아파트 내에서도 어느 정도의 가깝게 사는 사람들끼리는 그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의지를 하고 아니면 가족 내에서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엄마, 아빠, 사촌까지 그렇다가 더 세분화되기 시작했죠. 세상이. 그러면서 가족만 엄마, 아빠, 동생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어지고 사촌들까지 없어지고 딱 그 가족만으로 포커스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파트에서도 이제 반상회가 조금 안건을 위한 반상회가 됐지 옛날처럼 그런 어떤 유대관계를 위한 반상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더 이상 우리
주위에서의 사람으로는 그런 의지하는 인간관계가 만들기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기 시작했느냐? 이런 대형 교회들이 생깁니다. 종교 이런 대형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이런 대형 교회가 아니어도 일반 다른 뭐 절이나 성당이나 교회, 동네 교회 이런 데로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왜냐? 의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를 해야 되는 동물인데 그게 다 사라졌잖아요. 지금 주위에서는. 그러면서 이렇게 종교를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종교를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를 힘입은 종교들 몇몇 어떤 종교들 시설은 이렇게 대형화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종교를 많이 다시는 분들은 지금 보면 한 80대, 60대, 50대, 40대 2030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주위에도 잘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지를 할 때를 찾기 시작했으니 그게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이건 좀 안 좋은 거긴 한데 이제 의지를 해야겠는데 내 주위의 사람들은 없고 종교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의지이긴 하지만 이제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의 의지인데 이거는 뭡니까?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은 나를 모르잖아. 정치인 이분 문재인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여러분들 압니까? 모를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분들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의지하지 못해 신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신격화.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말하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이 세 분은 신입니다. 신. 특히 이 두 분은 신이에요. 신. 왼쪽 오른쪽이 신들. 숭배의 대상입니다. 숭배의 대상. 왼쪽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분이 신입니다. 신. 이분도 어떻게 보면 잘못한 부분도 많아요.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잘한 부분만 만세 하면서 이분을 신으로 모시고 오른쪽 분도 이분도 잘못한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쌀이 무시하고 이분을 신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그게 있죠. 이분 둘 번 다 노안대로 돌아가신 건 아니잖아요. 이분은 저격당하셨고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고 이분은 다살하셨고 그러면서 순교의 이미지가 높아 씌워지면서 신격화 됩니다. 신격화. 그리고 이분과 연관되어 있는 분들을 신봉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한 분도 대통령이 되셨고 이분 딸이도 대통령이 되셨죠. 그분 사진은 못 넣었는데 그렇게 이분 주위의 사람들도 신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아주 신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이분들을 숭배함으로써 의지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얻었단 말이에요. 안정감. 근데 이런 거를 의지는 좀 안 좋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건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신병이긴 한데 이런 거에 비해서는 낫잖아요. 이런 거에 비해서는 사이비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결국엔 이런 거로 빠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들의 세력은 점점 커지고 있죠. 이거는 이제 구해줘라는 드라마에서 사이비에 빠지는 경우로 요즘 최근에 논란이 됐던 GMS 그리고 예전부터 사이비로 유명했던 신천지 그리고 통일교 얘들은 세력이 대단하잖아요. 돈도 많고 이런 사이비에 빠지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90년대생들은 더 이상 가족도 안 만들고 왜냐면 남녀가 싸우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도 잘 안 만들어요. 그러면서 혼자 삽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는 인간관계도 좁아졌어요. 좁아졌어. 별로 없어 사람들이 주위에 친구들이 별로 없다고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종교도 이제 잘 안 믿죠. 그러면은 예전보다 이분들이 사이비에 빠질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게 뭡니까? 사주타로 유행하잖아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주타로로. 그러면서 사이비에 쭉 빠지고 또 다른 부류는 요즘 많이 떠오르는 부류인데 선민사상에 빠지는 부류가 상당히 높습니다. 선민사상.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상은. 어떤 게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캣피플이라고 하죠. 캣피플. 들고양이 도와주시는 분들. 들고양이 도와줄 수 있죠. 근데 그게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피해가 가면은. 근데 어떤 특정 사람들은 그거를 피해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핍박하는 존재. 우리는 순수하고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동물을 섭취하면 안 된다. 오케이, 그럼 어떤 신념을 가질 수는 있죠. 근데 그들과 반대되는 사람은 악으로 규제하고 우리는 저들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이런 선민사상으로 이 의지를 스스로 얘기하고 만족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 의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할 때가 점점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조만간에 2030을 타켓으로 한 거대한 종교 하나가 대한민국에서 생길 것 같습니다. 사이비 같은 게. 거대한 사이비. 어마어마할 거예요. 만약에 그게 생긴다면. 왜냐면 저희 정치인들도 그 신격화 약발이 떨어졌거든. 90년대 생각 알아요. 정치인들이 양쪽이 다 썩었고 다 개새끼란 걸. 이젠 다 안다고. 그래서 이들이 상당히 위험해 있다. 거기서 사이비가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이용하기 시작한다면은 대한민국은 상당히 위험한 곳으로 저는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위험한 곳으로. 그리고 그 사이비들을 시키는 대로 만약에 움직이게 된다면은 이거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빨리 의지할 수 있는 건강한 루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영상도 널리 퍼뜨려 주세요.